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태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24년 법인세 신고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법인 대표님들하고 세무사님들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법인세 신고 때는 유독 그렇죠. 소득세 법인세 신고할 때마다 우리 기업 대표님들과 세무사들이 항상, 어, 고민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연구개발인력비 세액공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렇게 받는 게 맞아? 안 넣는 게 맞아? 안 넣으면 좀 억울한데? 뭐 이런, 고민들, 속사정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실 가장 흔하게 사용했던 절세 툴이 아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세하기 위해서 사람을 쓴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고용주인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굉장히 내가 쓴 비용 대비 굉장히 적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이제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죠. 어,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세금을 줄이려고 돈을 일부러 쓰는 건 손해죠. 예를 들면 법인세율 9% 19%인데 내가 100만 원을 썼다라고 하면 사실은 안 써도 되는 100만 원을 쓰면 마이너스 100이죠. 그리고 그 덕에 세금이 줄어드는 건 결국은 9만 원, 19만 원이기 때문에 로스가 91만 원, 뭐 81만 원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발생시킨다라는 개념은 원래 기왕 쓸 돈이라면 상관없지만 절세 목적으로 비용을 만든다라는 건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소를 만드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들 중에 연구소 전담부서로 명명하는 곳에 회사가 이미 갖고 있던 집기 시설을 집어넣고 연구원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소속만 바꿔서 일하면 되는 거니, 어, 과거에는 그냥 흔하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절세 툴이다라고 인식하시고 활용하신 기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이 관련된 실효성 논란들이 생겼죠. 그게 아마 올해 작년엔 유독 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원래는 연구개발을 좀 중소기업들이 없는 살림에 하면 저희가 세금 혜택이라도 좀 드리고 지원금이라도 좀 드릴게요라고 하는 연구 활동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제도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연구소 전담부서를 통해서 혹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연구에 쓰인 뭐 인건비, 자재비, 개발비 등은 저희가 세금 혜택을 좀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는 제도의 취지인데요. 어, 실제로 연구 목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이제 세금만 절감할 목적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아마 정부나 과세관청에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덕에 최근에 이제 2월 21일 날인가요?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도 내놨죠. 세액공제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사실은 연구개발 성과는 굉장히 미비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도자료도 한번 나왔고요. 어, 뭐 사실은 올해뿐 아니라 22년, 23년, 24년, 25년 지금 꾸준히 연구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법인들,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23년 뭐 9월, 10월에 법인들을 연구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명자를 안 내면 제출하라고 안내를 했었고요. 24년도에도 또 10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죠.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 본청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해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해명이 적합하지 않았던 우리 기업들은 작년 11월, 12월 달에 이제 수정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추징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아마 그때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들이 이제 연초에 또 이렇게 현장 확인을 받고 수정 신고 혹은 추징 이슈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도 이제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을 다니면서 연구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실제 현황들이 정확히 파악 안 된다, 혹은 의심된다라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나가서, 문제가
발생하고 추진된 기업들이 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상당했습니다. 네. 2월 20일 날 보도가 나왔다라고, 이건 작년 연말 보도네요. 연말에도 이제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네. 당 세액공제 받은 기업들 추징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좀 보도 자료가 나왔었고요. 올해입니다. 올해 2월 20일에도 연구인력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을 음,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전년 대비, 21년 대비 10배래요. 24년 추징한 세금 규모가. 그래서 사후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 활동을 하지 않고, 핵심은 이거죠. 연구 개발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서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등의 조세 회피를 근절하기 위해서 추징한다. 이런 내용들의 보도 자료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여파로, 연구소나 전담부서의 통계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 25년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구소 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기업이 약 7만 6천 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뭐, 많냐, 적냐, 이렇게 논쟁을 할 수 있는데, 옆에 현황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3년부터 꾸준히 매년 순증, 순감을 표시 이렇게 통계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계속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년 적지 않은 규모의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순감소, 네, 순감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23년이랑 비교하면은 약 한 4천 개 정도, 네, 약 4,700개, 23년 4월 기준과 비교하면 약 한 4,700개 정도가 약 한 2년 사이에 순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직권 취소가 됐건 현지 확인을 나가서 자진 취소가 됐건 연구소가 상당히 엄격한 사후관리 이슈들 앞에서 굉장히 많이 취소되고 있고 그로 인한 세금 추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법인세 신고하실 때 또 이제 2달 있다가 소득세 신고하실 때 5월, 6월 달 종합세 신고하시는 개인사업자들 마찬가지지만 지금 법인세 신고하시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고민하시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현황이 이렇다라는 거 한 번 정도는 어,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황을 좀 보여드렸고요. 작년에 세법 개정안 24년도에 한번 세법 개정안에서도 연구소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법 개정된 내용들이 올해 3월 14일부터 적용이 돼서 조특법에서도 연구소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과거의 연구소를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진전만 얘기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서는 연구개발이라 하면 조특법입니다. 조특법 제2조 정의의 1번의 11번 항의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전달 체계 개발을 위한 행위, 활동 이렇게 규정이 이전에는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서는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개발을 위한 더하기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더 단서가 조건이 더 여러 개 붙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과학적 기술적이라는 말도 사실은 수식어고요. 새로운이라는 말도 수식어죠. 거기다 체계적 창의적이라는 말도 사실은 형용사 수식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에 의존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과세관청이나 이런 지원기관에서 검수하고자 하는,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상이한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물론 조특법에서 연구활동이 아닙니다라고 규정해준 몇 가지 단서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미 그러니까 뭐 앞에 내용들은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작년에 새로 들어온 내용들 보면 기존의 상품화 서비스화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복제해서 반복해서 제작하는 활동이나 이미 연구 개발된 제품 기술 서비스 설계 디자인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를 단순하게 보완 변형, 개선하는 활동은 조특법의 연구활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업이 연구활동을 하는 건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우리가 이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조특법상 연구개발의 주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꼭 우리 기업들은 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학적인
기술적, 과학적 기술적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하시면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제품 서비스 기술, 설계 디자인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단순하게 보완 병행 개선하는 활동은 우리가 조특법상 연구 활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 세액공제 대상 연구가 아니다라고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 올해 25년 3월 14일 시행된 조특법 안에 명시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최근 과세관청이 이렇게 R&D,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해명해라, 소명해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결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구 주제가 적합한가? 말씀드린 조특법의 기준에 맞는지 이미 나와 있는 기술과 제품들의 응용 변형은 우리가 연구를 보지 않습니다. 새로워야 되고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그런 내용의 연구 주제를 담은 연구 활동을 해야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항상 논쟁거리가 첫 번째로 됐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구개발 결과로 우리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들이 타당한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20일 날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 기존에 누군가가 이미 써놓은 논문, 보도자료, 잡지, 보고서들을 단순히 카피해서 숫자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타당한 연구활동의 자료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이슈가 겸직 이슈입니다. 결국 저희가 작년 연말에 법인들, 우리 또 개인 사업자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과세관청, 국세청, 세무서랑 다툼이 생겼을 때 논쟁을 봤더니 연구 주제가 적합합니까? 새롭습니까? 신기술입니까? 여쭤보시고 우리가 제출한 연구 보고서, 특허 신청 내역들, 특허 등록된 내용들, 시제품들 쭉 살펴봐서 연구개발 활동에 적합한지 타당한 자료들인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에 부인하는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이 제출한 연구 주제와 재료들은, 이런 자료들은, 주제는 조특법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데, 지금 주신 이 연구활동의 결과물들이, 과정들이, 우리 연구원, 연구시설들이 365일, 하루 8시간씩 오로지 연구에 매진해서, 우리가 쏟아낸 결과물이라고 보기엔 너무 미흡합니다. 분명 저희는 겸직이 의심됩니다라고, 이제, 연구의 결과물로 이제 부인하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인지하고 난 여기에 부합한다. 충분히 국세청에게 나는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침없이 세액공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세무사님들하고 좀 밀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내가 절세 목적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게 적합한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올해 2월 20일 날 국세청에서 낸 보도자료에서 이제 사례로 보여준 내용에 따르면 연구 증거로 제출한 보고서 등이 병원에서 연구소를 운영하셨고 그 결과 과세관청에서 해명 자료를 요청했고 그 제출한 연구 근거 자료들 서류들이 기존의 타인의 논문이나 어떤 잡지, 학술지의 모방 수치만 단순히 변형하는 것으로 의식이 된다. 그래서 문제 삼은 내용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학원입니다. 학원이 연구개발 활동의 증거로 제출한 내용들이 사실은 세법상 연구개발에 부합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새롭고 과학적 기술, 체계적 이런 내용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많이 부인했다. 2022년 대비 10배에 가까운 추징을 24년에 했다라고 국세청이 2월 20일 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이거 말고도요, 세금 추징 이외에도요,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연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면 상관없지만, 어떤 특정 예를 들면 R&D 지원금이라든가 세금 절감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각종 대회, 홍보나 평가를 위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연구소를 만들고 사후 관리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 2월 달에 이제 통과된 약칭 기업부설 연구소법이라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지금 어, 연구소를 컨설팅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불법으로 규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법이 이제 내년에 적용이 됩니다. 시행이 됩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법에 의하면 우리는 연구소들 컨설팅을 받아서 실제와 다르게 연구소를 활용하신 분들, 그리고 컨설팅을 해주신 분들, 연구인력 개발비, 연구 개발에 관련된 어떤 보고서라든가 리포터라든가 이런 서류 작성을 도와주신 분들과 그런 서류 작성에 도움을 받은 분들이 둘 다 처벌되도록 법이 마련이 되고요. 그 관련된 법에 따르면 그 법 시행 이전에 세워진 연구소들도 소급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소를 활용해서 무언가 세금을 절감받고 대출을 받는데 좀 우위에 서고 다양한 지원금을 좀 확보하고 싶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만들고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기관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는 시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컨설턴트들도 이제 인지에 좀 변화를 가지셔서 왜냐면 우리 기업들이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운영하는 연구소가 겸업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고 문서 작성이나 이런 연구소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100% 스스로 소화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소를 만들고 서류를 작성했던 기업들은 문제될 수 있고 그걸 도왔던 컨설턴트들도 처벌 규정이 200, 300, 500입니다. 그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은 통과됐습니다. 시행은 2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내가 연구소를 활용해서 절세를 받고 대출을 받고 뭔가 이런 우위에 서겠다. 외부에서 평가를 좀 좋게 받아서 다양한 지원 사업이나 지원 제도들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활용하시거나 기관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셔서 기업의 연구 스토리나 근거 자료들을 구축하는 훈련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세액공제 받는 거 점점 엄격해지고 있고요. 사후 검증도 굉장히 탄탄하게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지 세무사님들과 이런 기준을 두고 한번 의논해 보시고 무리하게 세액공제 받기보다는 절세가 목적이다라고 하면 다른 대안들을 좀 찾으시고 어, 대출이나 지원금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기업이 직접 스스로 연구소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인력들을 좀 훈련하고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학생 신고 시즌인데 지금 R&D 세공제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남겼고요. 아마 5월달 종합세 신고할 때도 같은 이슈가 또 아마 거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세뿐 아니라 연구소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정부, 그다음에 기관들의 인식이나 기준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컨설턴트들도 기업들도 그런 제도의 변화를 좀 이해하시고 고민하시고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시고 연구소 전담보서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